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쌍용 1, 2차, 우선 1차 통합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재건축했을 때 세대수죠. 999, 560, 712. 쌍용 1차 하교원령. 예, 간통도로 그 문제의 소시도로. 쌍용 2차, 우선 1차.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2272세대. 정말 아크로가 1612세대인데 가출, 아까 거의 원베일리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는 정말 좋은 규모죠. 2271. 자, 그런데 지금 쌍용 2차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계약은만 안 해놓고 선정만 해놓은 상태고요. 우성 1차는 현재는 상가를 제쳐간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용 1차는 지금 나홀로 열심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이 두 개 단지는 사업시에 인가를 받았고 여기는 지금 거의 이제 인가 직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독하고 통합 재건축 그냥 쉽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비교해줘요. 사업비 공사비가 누가 더 많이 들고 분양 수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업 기간이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재건축하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재건축했을 때 주거 환경이 주거 환경이나 주거의 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만 비교하면 뭐 알 수 있죠. 자, 사업비 어떻게 돼요? 시공사 경쟁 치열하다고 그랬죠. 규모가 커요. 사업 규모가 크니까 싸요. 지하주차장 공사비가 대폭 절감이 됩니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통합이. 분양 수입. 지금 분양가 상한이 없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하면 제가 볼 때 평당 1억 4천에 여러분도 통합해서 분양하면 1억 4천 분양됩니다. 1억 4천. 예를 들어서 34편 기준으로 여러분 단지가 분양할 한 2년 뒤, 3년 뒤 분양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지금 이번 정부에서 뭐 거의 없애고 한 거, 인간은 없앤대요. 마음대로 해서 빨리 짓도록. 그다음에 1억 4천에 분양합니다. 그런데 통합 않고 나홀로 했을 때 1억 4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진짜로 1억, 응? 1억 4천은 완전 입주했을 때 거의 그러니까 시세에 거의 가깝게 해도 분양은 돼요. 근데 단독을 하면 내가 볼 때 1억, 1억 천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분양 수익 당연히 비교가 안 되긴 없습니다. 통합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 뭐 조경 이런 것들이 비교가 안 되니까요. 사업기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단독이 더 불리합니다. 왜 불리할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집행부를 심하게 문제 삼습니다. 아 이게 통합이 답이었는데 이 자식이 왜 이랬지?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몇 년간 조합장 날리고 저쪽에서 중간까지 갑니다. 계속 끊임없이 오늘 설명드린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조합장이 하든 말든 가만 내달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가만 내두지는 않아요. 왜냐? 너무나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그러면 두고두고 이 조합장이 통합을 안 시키려고 가면 시비가 붙어요. 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문제 생겨요. 근데 통합을 하잖아요. 통합을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디나 비대위가 있죠. 특히 1차 여러분들 과거 비대위, 소위 얘기하는 비대위, 그러니까 집행부 반대쪽 되는 사람 때문에 몸살 좀 알았죠. 그 다음에 2기 집행부가 들어섰고요. 근데 통합하면 어떻게 현상이 되냐? 비대위가 힘을 잃어버려요. 어느 한 단지 비대위가 전체 2천 몇백 세를 상대로 이게 안 돼요. 분란을 못 일으켜요. 거의 와야 됩니다. 시비거리가 없어요. 공사할 때 옆 단지 시비거리 밀어는 없어요. 더 빠릅니다. 훨씬. 그래서 사업기간도 원래 더 유리해요. 여기 있게 2029년에 입주해요. 통합하면. 2030년 목표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그 재건축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여러분 또 조그만 건 한 5억 차이 나고요. 큰 평수는 10억, 15억 차이 납니다.
통합했을 때하고 나홀로 갔을 때하고 주거 환경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통합 성공해서 조합 설립 변경인가 딱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격 몇 억 뜁니다. 몇 억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입주 시까지 꾸준하게 여러분들은 가격이 뛰어서 입주할 때는 여러분 또 평당 1억 4천, 1억 5천 가겠죠. 여러분들은 지하를 이렇게 하나, 쌍용 2차. 그 다음에 쌍용 2차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됩니다. 우성 지하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되죠. 만약에 통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서울시에 이게 좀 내가 점선을 해놨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여기서 갈릴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건 서울시하고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재건축, 이게 조합끼리 통합도 안 된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서울시 누구죠? 이건 도정법에도 통합은 하게 돼 있고요. 도정법에 조합 대 조합은 통합을 할 수 없다는 법 조항도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딱 들어가고, 야, 우리가, 이 도로 좀 우리한테 넘겨줘. 우리가 다른 거 기부처럼 해줄게. 다른 도로. 아니면 공원 해줄게. 해줄 수 있어? 서울시는 안 돼 하지. 이건 서울시가 우리처럼 머리 터지게 고민해가지고 일단 안 된다고 하죠. 근데 이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게 중요한 도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도로를 이거는 우리가 사든지 아니면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시설 기부처가 있든지 공원도로 내주든지 서울시에 다른 땅을 주면 돼요. 그리고 서울시는 그러면 이 도로를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를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기부처럼은 아니고 영구히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정도는 막지 않고 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통으로, 이게 칸막이 없이 그냥 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정이 안 되면, 진짜로 지하경 안 되면 이렇게 두 개로는 나눠져요. 그러나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는 허가해줘요. 근데 쌍용 2차 조합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연간 6천만 원 낸다, 조명료를. 거짓말이고요. 조명료 안 냅니다. 우리 아크로도 똑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스 앙카 공법이라는 걸로 공법이 아주 간단한 걸로 이 공사를 합니다. 여기는 콘크리트, 이 벽체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콘크리트 면적, 현금 면적 다 그만큼 더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레트 공법을 써야 됩니다. 엉크를 받지 못해요. 남의 단지를 침범해서 어스 앙카라는 게 띠장을 걸고 이거 한 5m, 10m를 이런 강철 선을 박아서 여기서 띠장을 잡아 매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게 어스앙커 문법 못 써요. 왜냐하면 남의 단지를 침범하니까 요 부분은 이런 데는 어스앙커 문법을 합니다. 이런 데는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데는. 그런데 요 면적은 서로 단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공법을 하죠. 자, 어때요? 이렇게 있을 때하고 똑같은 지하 면적 공사비는 똑같아요. 공사비 똑같은데 원래 적게 들겠죠? 요런 칸막이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공법이 간단한 걸로 하니까 이게 공사비가 적게 들어요. 그런데 주차 공간은 훨씬 똑같은 면적이지만 넓어지죠. 이런 것들이 다 주차 공간으로 다 통으로 다 써집니까요? 이게 스트레트 공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스앙카인데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서 이렇게 잡아 매는 거예요. 어스앙카. 이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공사도 적게 들고 빠르고. 그런데 이걸 박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 스트러트 이런 철골 형태로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새 조합장이 의지만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도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고 한편으로는 조합에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데 조합장이 정말 우리 설명 이게 통합이 답이다. 안내 뭐 이게 제 설명 자료를 다 유인물로 책자로 보내고 자 대대적으로 설명이 하니까 나오시오 하면 꽉 차겠죠. 여기서 설명이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늘 세 단계 절반만 한 40%만 전체 1,몇백 세력의 40%만 여기 모였으면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통합 끝난 한두 달 안에 끝나버려요. 이거 왜 안 하겠어요? 자, 넉넉 잡고 통합 설명회를 이렇게 한 6월까지 한다 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시공사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하는데요. 아까 1차 조합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2차하고 우선 1차는 조합을 해산하고 이쪽으로 흡수 통합하면 되니까 1차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전체 통합안 안도 별도로 입찰을 받으면 됩니다. 특화 설계도 통합안 안을 50층, 60층으로 받으면 됩니다.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어도 한 지금 4월이 5, 6, 7, 8월 말 4개월이면 조합설립 동의서 받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나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는 변경 동의서죠. 전체 75% 동별 과반 각 단지별로. 자, 그때 자연스럽게 금년 연말 가까이 되면 여기 시공사가 특화 설계 가져온다고 그랬죠. 특화 설계 가져오면 그것 업어서 아까 연말쯤에 서울시 2040 플랜이 확정 고시가 되면 50몇 층, 용적률 500% 이때 설계 변경을 이때 들어가면 됩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 몇 개월 진행하다가 그냥 35층만 통합 하나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건축교통심의 여러분들 한번 세 단지가 각각 사업시행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심의받는 거는 훨씬 쉬워집니다. 최초에 받는 것보다 훨씬 쉬워져요. 오래 안 걸립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 새로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 2달, 그 다음에 관리처분 변경 총회하고 인가 받는데 뭐 한 넉넉 잡고 3달, 관리처분 인가 받는데 1달, 그 다음에 2주 철거하는데 14개월, 착공해서 공사 마무리하는데 36개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여유있게 잡았을 때 2029년 6월에 입주할 수 있는 통합했을 때. 그런데 쌍용 2차 조합장님이 통합하면 2, 3년 늦어진다. 이거는 누가 잘못 지금 코치를 하고 있든지 정말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늦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온베일리 일정표인데요. 온베일리는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지금 입주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통합 설명회하고 입주까지 아까 8년 8개월. 이때 경남 추진위원장 해임 총회하는데 한 3달 까먹었어요.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1호가를 2번 했어요. 1호가를 이 통합 설명회부터 한 번은 먼저 대충 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후다닥 받아서 한 번 더 변경을 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여기도 한 번 했고, 2번. 이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여기는. 그 다음에 관리청 인가가 여기는 20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시 심의를 받습니다. 입금을 못 합니다. 서울시에서 넌 언제부터 이주해? 라는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관리청 인가를 해줍니다. 이게 7개월 만에 인가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한 달이면 된대요. 2000세대가 안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 열악한 지금 조건들. 그 다음에 여기 특별건축구역 우수 디자인입니다. 여기가 타입이 62개 타입입니다. 둔천주공 12,000세대가 타입이라는 게 뭐냐면 24평 A, B, C, 34평 A, B, C, D 이런 거를 전부 다 합친 걸 타입이라는데요. 여기는 3,000세대인데 62개의 타입이고 둔천주공 12,000세대가 30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특별건축구역에 그랬습니다. 아까 건물 모양도 일반 그냥 막대기 세우는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르죠. 원베일리가.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6개월 이상 더 걸리는 겁니다. 이게 공사 기간도 그렇고 인허가도 훨씬 복잡하고 그 다음에 우수지자의 인정을 받았고 또 더 인허가에 시간이 걸리는 게 연약 기반입니다. SD 등급. 대한민국에서 지금 몇 개 손가락을 꼽힐 정도 단지만 해당이 돼요. 이거는 한강대는 완전히 모래입니다. 그 연약한 데다 높은 아파트를 지으려니까 특별한 인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성능 기반 구조 설계, 시험이라든지 이런 엄청나게 여러분하고 비하면 여러분보다 2배 이상 걸려야 되는 단지가 오늘같이 설명회 시작해서 입주할 때까지 8년 8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년이면 입주해야 돼요. 여기 비교한다면. 근데 그거는 무리고요. 7년이면 떠붙이고 하죠. 7년.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2030년까지 간다는 거 일단은 진짜로 말이 안 돼요. 너무나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서울도심 용적률 충수 상향 시동, 재건축, 재개발도 고밀 개발 추진,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지하철 3호선 한여울역 주변 단지들의 고밀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콕 집어서 서울시 2040 플랜의 하교울역 주변 단지들은 이 고밀도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연말에 2040이 확정 고시되면 여러분들이 50층 이상, 예를 들어서 용적률도 500%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0만포 아까 5개 단지 통합하는 합의서입니다. 이게 제가 이걸 작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첫 번째고 5개 단지 그 하나는 조합, 하나는 추진이, 하나는 준비, 하나는 2003년에 입주한 그 다음에 용적률 체계도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170몇 프로, 90몇 프로 각각 다른 5개 단지가 통합하는데 딱 달랑 2장입니다. 합의서가 달랑 2장. 여러분들은 한 장이면 끝나버립니다. 합의가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사업 추진 방식 나오고요. 분양 조건 제자리 재건축. 그 다음에 기사용, 여러분들 각 단지별 지금 사용한 용역비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처리 방법. 시공사, 용역사는 이미 선정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잘라야죠. 잘라면 됩니다. 조합이 이상한데 날라가야죠. 자, 비교육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임원 대의원들은 단지별로 어떻게 구성할 건지,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독립정산제냐, 합정지분제냐, 그 다음에 직약상, 이게 다입니다. 이 복잡한 5개 단지를 통합하는데 합의서 이게 돼요. 내가 여러분들 통합했을 때 합의서 참 착실하게 내가 초안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냥 통합하면 되고 갔다가 해서 거기서 봐주면 끝나요. 그냥 더 이상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쌍용 2차
쌍용 1차하고 우성 2차는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도 내고 조합 해산 동의서도 내고 두 가지를 같이 냅니다. 쌍용 2차는 조합 설립 변경 동의서만 냅니다. 자, 그래서 쌍용 1차 상가 지금 제척인데 제척하든지 포함하든지 이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상가가 아무리 지가 왜 나 제척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상가 상인 입장에서 제척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 통합. 그런데 뭐 아니 안 하더라도 쌍용 1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립전상되기 때문에 그 안에 도로를 상가 때문에 내주든 말든 그건 우선 1차의 문제예요. 쌍용 1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합설립 변경총회에서 1호 안건 해임, 아니죠. 조합 예산 결의하고 2호 안건 통합하고 총회 한 번에 끝나버리거든요. 동시 패션으로. 그 다음에 조합설립 변경인가 넣으면서 해산 동의서, 해산 신청서도 구청에 같이 내면 해산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1차에 편입돼서 2천 몇백 명 조합원으로 쌍용 1, 2차 우성 통합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조합 명칭은 아까 얘기했죠. 마음대로 여러분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사용한 사업비 운영비는 각 단지별로 그냥 부담해야죠. 이게 독립전산대입니다. 쌍용 1차가 지금까지 10억 썼어 그러면 입주할 때 정산에 10억 그냥 내면 되는 거고요. 쌍용 2차, 1차가 뭐 20억 써 20억 1차에서 떨면 되고요. 우선 떨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존의 시공사 영역 처리 오직 지금 내어드린 시공사라가 문제죠. 쌍용 2차 시공사 선정해서 아직 계약서 안 찍었지만 50억 빌려다 썼어요. 그 50억 잠깐 기다려봐. 그럼 너 입찰할 때 우리 더 입찰 자격 줄 테니까 너 예를 들어 쌍용 1차에서 전체 입찰할 때 너 들어와. 현대. 그리고 새로 입찰해서 현대가 되든 아니면 뭐 삼성이 되든 하면 어차피 여러분 통합하면요. 현찰로 1,000억 정도로 입찰 보증금을 무이자로 준공할 때까지 겁니다. 왜? 2,400 어마무시한 이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입찰하잖아요. 1,000억 이상 공짜로 무이자로 입주할 때까지 여러분한테 대의합니다. 그럼 1,000억 받아서 50억 갚고 통장에 내놓고 우리 이자놀이 하고 어? 이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통합하는데 지가 처리 못해서 쌍용 2차가 손해배상을 뭐 50억을 했네든 100억은 벌었든 1,000억은 벌었든 쌍용 1차하고 우선 1차가 신경 쓸 일인가요? 아닌가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냥 독립전산되니까 만에 하나 현대건설이 소송해가지고 손해배상을 100억을 물려버렸어. 그러면 2차가 그냥 나중에 정산해도 된대요. 이게 왜 쌍용 1차가 시비해야 될 문제지? 네? 누가 그래요? 그거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러세요. 저한테 좀 오라고 그러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전기업체, 전기업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설계사를 둘, 셋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가능하면 쌍용 1차 그대로 유능하면 그 중에 제일 유능한 놈 하나를 남기고 한 나머지는 그냥 계약 해지하면 돼요. 계약 해지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에 둔천 주고 소송하더구만. 계약 해지라는 거는 그냥 총회에서 해지하면 그냥 끝나요. 오직 계약 해지를 당한 용역사나 시공사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법원에서 거의 시공사 손 안 들어줘요. 이거를 내가 끝까지 중공 갔을 때 얼마 이익이라는 걸 완벽하게 법원에 시공사가 소명을 해야 인정을 해요. 그게 쉽게 인정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1차는 야, 뭔 제자들도 우리는 쏘는데 섞어줘.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나는 저기 역 근처에 1차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 택다인 얘기예요. 우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은 한 번도 안 썼어요? 우선 1차가 이걸 우긴데요. 제자리 말고 이 섞어줘. 아니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 심고지. 하지 말자는 거 똑같은. 차라리 나 안 할게라고 하라고 그러세요. 나 너희하고 통화하기 싫어. 내가 그냥 혼자 말로 좀 내가 해먹을 거야. 차라리 그러라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 아까 5개 통화하는데 한강변에 있는 단지, 한강이 전혀 상관없는 단지, 야 뒤섞어서 그냥 추천해줘 하면 통화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이건 제자리 재건축에도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계하다 보니까 약간씩 침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하지만 쌍용 1차 조합장님은 통합하면 공원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쌍용 1차에서 집어넣어 버리니까 1차가 예를 들어 절대 지하되는 세대수는 똑같은데 공원 면적을 잔뜩 차지해버리니까 우리는 어민조민해진다. 우린 망한다. 참 대단한. 어쩌면 그렇게 진짜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발상을 하고 있는지. 근데 또 어딘가 보니까 이것도 2차인가 몰아놨더라고요. 그게 싫었나 봐.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자기 단지에다 공원을 넓게 기왕이면 2차 주는 것보다는 나 같으면 1차에다 넣는 게 좋죠.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민족을 할 것 같으면 내 한 동을 아까 길 건너, 도로 건너 2차에다가 심으면 돼요. 그거는 1차 거야. 그거 하나 정도 들어서 2차가 문제될 거 없어. 조합 임원 구성. 조합. 이게 서로 조합장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 지금 원빈이가 조합장, 부조합장 있어요. 큰 1056세대 경남, 1140세대 3차. 두 사람 중에 1등한 사람이 조합장, 2등이 부조합장. 그 다음에 이제 200세대 뭐 이렇잖아요. 여기는 임원들 한두 명씩 대의원은 숫자대로. 그래서 조합장, 부조합장도요. 공급도 똑같아요. 권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사 3명인데 어차피 지금 가까우면 조합장 다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는 통합하면 여러분 숫자 많이 줄어요. 사무장 1명이면 돼요. 여직원도 1명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직원 1명 각각 있어. 사무장 각각 있고 조합장 각각 있잖아요. 통합하면 이것도 줄어요. 그러니까 3사람 상관해요. 공급 똑같이 받고. 조합장 판공비 1년에 한 1,000만 원 더 주고 공급은 똑같이 하든지. 공급 한 500만 원 더 주든지. 1등한 사람 조합장. 그럼 거의 쌍용 1차가 조합장 하겠죠. 그 다음에 2등. 상식적으로는 우선 1차가 부조합장 2등 하겠네. 3등 여기 총무이사는 2차가 제일 적극적이야 지금. 어?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지금 내 자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합원들이 세대당 5억에서 15 손해보느냐 이익 보느냐인데 내가 총무이사는 어떻고 조합장이면 어떻고 부조합장이면 어때요? 자, 그 다음에 2차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니까 쌍용 4명, 뭐 예를 들어서 1차 4명, 2차 숫자대로 뭐 2명, 우성 1차 3명, 쌍용 1차 상가 1명, 우성 1차 상가 들어오면 상가도 1명 주고 이렇게 2차 구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합 감사 3명, 쌍용 1차 각각 우성 1차에 1명씩. 대의원 수 한 130명 두는데 단지별 세대수나 조합원 수로 그냥 나누면 돼요. 그런데요. 원베이비가 지금 조합장이 누가 하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여기로 치면 쌍용 1차가 조합장이 최초에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조합장은 쌍용 1차가 아니고 우성 1차가 조합장인 거예요. 여러분으로 치면. 경남 조합장이 선거에서 조합장이 됐어요. 더 많은 10만포 3차 조합장 후보를 물리치고. 이해 안 되죠? 이게 능력이 있으면요. 통합하면
조합하면 어차피 한도 안 준대. 내가 경남 출신이라 경남한테 뭘 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쌍용 2차가 총무이사이기 때문에 나는 2차가 분립당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똑같아요. 독립생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합원들은 뭐냐면 내 단지 조합장 후보보다는 세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능하고 조합 재건축을 잘할 수 있느냐를 찍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해 안 가죠? 지금 엄밀히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1차 조합장님은 그러면 원벨리에서 쪽수가 많아도 조합장이 안 되니까 싫어하나요? 떨어질까봐? 자, 사업 방식 각 단지별로 독립정산제 하면 됩니다. 독립정산제는 회계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각각 처리합니다. 쌍용 1차가 원래 1차가 몇 세대를 재건축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에는 총 몇만 평이고 분양 수입도 어떻게 되고 각각 다 계산이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마 다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1번부터 7번까지가 합의서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합니다.